네, 이제 기록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누군가와 미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써야 할 단어들이에요. 뭐 건강, 세포 건강, 세포 영역이라는 부분, 또 세포가 독성을 얻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항산화 이야기, 활성산소 이야기, 보이려고. 네? 네, 만성염증 이야기, 면역력 이야기, 그리고 자연 치유력이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셔야 상대방에게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익숙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기도 하겠지만 자꾸 말씀하셔서 이런 단어를 대화 중에 자꾸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아픈 이유들은 결국 활성산소요, 만성염증이요, 이런 것들을 항산화를 통해서 다 건강하게 해주면 면역력이 생길 것이요, 건강해질 것이요, 이런 말들로 다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어휘들을 익숙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던져야 될 멘트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뭐 위급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바로 해결책을 얻죠. 그래서 아프지만 약을 먹으면 될 거라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아프니까 나도 이게 당연한 거지. 고혈압약을 먹는 게 당연한 거고 또 당뇨약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병원 가는 이유의 90% 이상은 전부 생활습관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습관을 잘 고치면 전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세게 말해서 약을 먹지 않아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다 낫게 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그리고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오래 살긴 사는데 나이가 60세만 돼도 80% 이상은 다 퇴행성 질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약을 한두 개쯤은 다 먹을 것이고 관절염은 90%가 넘을 거라니까 우리가 다 아야아야 하면서 노후를 맞이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미리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부분을 이분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조금 심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건강하니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유병장수가 너무 많고 우리는 무병장수를 꿈꾼다. 지금 우리가 아픈 이유는 생활습관병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들이 많으니 우리가 습관을 잘 고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고 사회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정의적인 얘기인데 상담을 하실 때 이걸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잘 드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배변 활동은 원활하게 잘 되고 계신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 과정 중에 잘이라는 게 사람마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자기는 잘 먹어요, 잘 자요, 잘 싸요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잘 먹어요? 하루에 세 번의 식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사서 먹는지 매일 집에서 밥을 해서 삼시세끼를 한정식으로 먹는지 아니면 인스턴트를 먹는지 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물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는 안 먹죠. 그럼 잘 드시는 거 아니시네요 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 자기는 먹기만 하니까 잘 먹는 줄 알지만 라면을 먹어도 먹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편의점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방부제 엄청 많이 들어있고 영양소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잘 먹는지 또 잠도 뭐 12시에 자서 6시, 7시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또 배변할 때도 매일매일 화장실을 잘 가시는지 본인이 변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지만 실제로는 변비이신 분들이 많죠. 그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세포 영양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을 쭉 들어가다 보면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에 여러 가지 신체 소기관들이 있고 이 소기관들이 어떻게 자신의 기능들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내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이다. 결국 세포에 필요한 것들을 잘 해주는 경우에 건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이런 웬치 박사님이 보이지 않는 기적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세포 영양이에요. 우리 세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에너지원인데 그리고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와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잘 채워줘야 되는 거죠. 실제 이 사진을 보면 영양소가 결핍된 음식을 먹었을 때의 세포의 모습, 풍부한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의 세포의 모습이에요.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다르죠. 내가 며칠을 굶고 잘 챙겨 먹지 못하면 내 몸에 이런 세포들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잘 챙겨 먹으면 이런 세포를 가질 것이고. 이것만 봐도 어떤 게 더 건강한지 아시겠죠? 내가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잠이 잘 안 오고 이러한 상태라는 거죠. 내 몸의 세포들이. 그래서 세포가 좋아하는 풍부한 영양소를 골고루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좋아하는 이게 7대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하고 비타민, 미네랄, 또 식이섬유와 물도 섭취를 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거는 잘 해주셔야 돼요. 뭐 하나만 먹고 하나는 빼고 절대 안 드시고 7대 영양소라고 불려졌다는 것은 반드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를 내고 우리가 움직이고 힘을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에요. 근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꼭 필요한 것이 이들을 태워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이 세 가지 영양소들이 잘 태워지지 않고 찌꺼기를 만들어내요. 불완전 연소를 하는 거죠. 자동차 엔진이 불완전 연소가 되면 매연이 심하게 나오고 자동차가 빠르게 가지 않겠죠. 우리 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영양소를 잘 드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식이섬유. 너무 서구화된 식단 속에서 채소나 야채를 통한 식이섬유가 결핍되다 보니까 우리 소화기관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식이섬유도 의무적으로 섭취해야 되고 물도 물처럼 생긴 음료수는 엄청 많이 마시고 있지만 실제 우리 세포에 들어가는 순수한 물은 별로 마시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순수한 물 있죠. H2O, 역삼투압이 아니고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중성 pH의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져 있죠. 사람마다 60에서 80%예요. 아이들은 탱탱하죠. 80%의 수분. 나이 드신 분들은 60%까지 떨어지죠. 수분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신체의 활동은 더디게, 느리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도 잘 섭취해 주셔야 돼요. 이런 영양소의 중요성은 고대 2400년 전 우리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어요. 의학의 아버지인데 의학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음식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현대인의 갖고 있는 질병하고 딱 맞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서 사람들이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감염이 아니라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몸이 나빠져서 생기는 병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생활, 올바른 식생활을 해야 되고 그 식생활의 기본은 바로 7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거. 이 영양소를 골고루 먹으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게 되고 이 신진대사라는 말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7대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다 되셨죠? 네.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내용을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
메모하실 부분이 있을 거는 자유롭게 하시지만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따로 적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잘못된 식생활,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좀 있어요. 가장 큰 게 단백질이 잘 분해되지 않았을 때 통풍 있죠, 통풍. 요즘에 통풍 있는 분들 많으세요. 단백질 대사 너무 과도하게 섭취해서 이런 독소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요산이. 그럴 경우에 통풍이 생길 수도 있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여기 동맥경화나 심장병의 주범이에요, 지금은.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건데, 병원에 가면 내가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으면 이 호모시스테인 그 농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이런 건 측정 안 해요.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이런 부분만 측정을 하는 거죠. 당이 높은지. 근데 사실 이런 동맥경화, 심장병에서 호모시스테인을 없애는 부분은 엽산, 비타민 B6, B12만 충분히 섭취하면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약인데, 약이라고 하기가 좀 치료 방법인데 병원에서는 다른 방법을 쓰죠. 낫지 않는데 계속 여러 가지 약만 추가되면서 병을 더 키우는 이 세 가지를 어떤 병원에서 처방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 좋아지실 수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이걸 처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엽산, 비타민이나 미네랄, 비타민 B군이죠. 이 비타민 B군이 부족했을 때, 이런 식생활이 잘못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 거죠. 뭐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속 질환들이에요. 몇 가지 예시를 드린 거고 골고루 7대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의 필수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포 영양을 잘 해줘도 우리 몸에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세포 독성인데 세포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잘 먹고 건강해지고 있는데 자꾸 독극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세포를 죽이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독소 또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독소가 있어요. 이런 독소를 얼마나 빠르게 배출하거나 중화시키나 없애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외독소 있죠. 흡연, 여기 흡연하시는 분들 담배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흡연에 대한 물질, 또 요즘에 미세먼지에 의한 우리 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폐로 들어오겠죠. 호흡기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염증들이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혈관을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말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폐렴이 왔다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이유는 폐에 생긴 염증이 전신으로 퍼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밖에는 어떤 호흡기 질환이나 뭐 그런 감염에 의해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심하게는 전신 염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세먼지가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쓰는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에서도 독성 물질들이 많이 있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화장품, 이 영상은 제가 많이 보셨을 테니까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필수품 속에 들어있는 파라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한다는 부분. 이런 독소들과 매일매일 우리는 편리함과 바꾼 거죠. 우리 몸의 독소를 받아들이는 것과 편리함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물질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독소가 있어요. 우리가 산소를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또 영양분을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 또 아미노산, 지방산들이 산소와 만나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활력을 느끼게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런 전자가 전달되면서 이탈되는 전자들이 있고 그 전자들이 우리 세포를 공격해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과도한 활성산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내 몸 항산화 물질들이 다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 독소가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소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을
얼마큼 빠르게 없애느냐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독소들에 의해 생기는 우리 몸의 염증과 활성산소들은 다양한 병들의 원인이에요. 기본적.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암, 뭐 당뇨, 뭐 동맥경화, 신경계, 심혈관계, 노화도 마찬가지죠. 막 주무르륵 얼굴에 생기는 거, 여러 가지 염증들, 피부에 나타나는 염증들. 이 모든 것이 활성산소가 곳곳에 가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물질을 잘 섭취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의 최대의 적, 많은 사람들한테 질병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런 만성 퇴행성 질환들은 외부에서 오는 독소, 내부에서 오는 독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없애기 위해서 세포가 건강하게 활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세포 영양소들이 너무 부족하게, 불균형하게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상적인 상태로 바꾸어 준다라고 하면 건강하게 우리 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은 무엇을 섭취하고 무엇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먹은 음식 중에 염증을 일으키는 건 없었는지, 이 염증을 통해서 심장 질환으로 가게 하는 원인 물질들을 내가 음식을 먹진 않았는지, 저기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숯불에 구워서 뭘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염증을 불을 지피는 음식들을 많이 드신 거죠. 뭐 바베큐 햄버거를 먹을 것이냐,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을 먹을 것이냐, 술을 먹으실 거냐, 탄산음료를 마실 거냐. 반대로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결국 건강은 세포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세포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균형 있게 7대 영양소를 잘 공급을 해주고 독소들을 차단하거나 빠르게 배출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상담을 하실 때 우리가 세포 건강에 대한 부분, 독소를 없애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해독을 권해주시고 또 해독 후에도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제들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걸 안내해 주셔야 돼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니까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잖아요. 그냥 항산화되면 좀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예전에 먹던 식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땅의 토양에 미네랄이 이렇게 많이 감소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빠르게 자라게 하는 어떤 화학 비료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와 인과 칼륨이 많이 들어가면 식물이 빠르게 자라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있는 식물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미네랄을 배출하는데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요즘에 신장 질환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화학 비료의 남용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햇빛을 받고 땅에 있는 미네랄을 골고루 흡수해서 좋은 영양을 갖고 있는 야채와 식물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선한 야채를 사도 이송하는 중에 또 조리하는 과정 중에 다 파괴된 영양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보충제를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산속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면서 자급자족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은 따로 영양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보충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종합 비타민이 1940년대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영양의 섭취가 불균형이 온다라는 학계의 논문에 따라서 종합 비타민을 섭취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보충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3종 이상의 비타민이 있으면 종합 비타민 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들을 보면 다 안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먹는 거 이거예요 라고 보여줬을 때 보면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필수인 그런 성분이 다 들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적어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분들이 13종과 9종이 모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권해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종합 비타민을 안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는 채소하고 과일을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우리 커피 컵 있죠? 250cc 정도 되는 그 컵에 5컵 이상 그런 정도를 매일 드셔야만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만큼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돈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그분들이 현실성이 없는 거구나라고 이제 깨달으시겠죠. 이런 부분도 같이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종합 비타민은 우리가 먹으면 뭐가 좋아지느냐? 사실 7대 영양소를 골고루 하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 미네랄을 먹는다고 하는데 대량 영양소들은 우리가 먹어야 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쌀을 찾고 단백질을 찾고 또 뭐예요? 지방, 고기 같은 거 이런 걸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강하게 있어요. 근데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죠. 그거는 한두 개씩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병 들어가는 이유는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역할을 해주냐? 항산화 기능을 해줍니다. 비타민 A, 베타카로틴, C, E 이런 또 비타민 말고 미네랄 중에서는 셀레늄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는 영양소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혈관이나 지방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으면 몸이 피곤하고 찌뿌둥하죠. 그럼 몸을 가볍게 하고 생활의 활력을 느껴주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항산화 기능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피로. 활성산소나 염증이 없어도 피로감이 덜어지지만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서 피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이런 에너지,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 B군을 충분히 드셔야 에너지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신진대사가 높아지면서 피로감을 덜 느끼게 돼요. 이런 항피로감을 위해서도 우리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네랄 영양소인 미네랄들은 비타민은 많이 필요해요. 사실 미량 영양소지만 근데 미네랄은 굉장히 소량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일일 권장량으로 정해져 있는 그 비율에 맞춰서만 드셔도 충분할 정도로 아주 소량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대사에도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작용할 때 보조 효소로 다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혈액에 우리 세포에게 pH를 중성으로 맞춰주는 역할도 이런 미네랄들이 해주고 또 중금속이 들어왔을 때 그 중금속을 몸 밖으로 빼내는 것도 바로 이런 미네랄들이 담당을 해요. 이런 미네랄들이 결핍이 있을 때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 탈모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질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만여 가지의 효소와 호르몬들이 있는데 그들이 작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 영양소 성분들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얘네들이 결핍되면 그 효소가 자기 일을 다 해내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연이 면역세포, 세포 분열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아연이 부족하면 세포가 분열하지 못해요. DNA를 복제를 해서 세포가 2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능 자체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아연이 성장하고 면역에 중요하다라고 이해하는 이유는 면역세포를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체세포를 많이 만들어낼 때 꼭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아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세포의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들이다. 그럼 종합 비타민제를 고를 때 우리가 뭘 중요시하면 되냐? 천연도 중요하고 합성도 중요하고 합성이 나빠요, 천연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있지만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합성이나 천연이나 생체 이용률 크게 많이 막 엄청나게 몇 10배씩 20배씩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비타민 E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체에서 활성을 할 수 있는 천연 원료로 해서 추출한 성분들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합성이라서 전혀 기능을 안 하고 나쁜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천연 성분의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면 이들을 추출할 때 함께 추출되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서 진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비타민 C가 함께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기능을 잘하게 되거든요. 훨씬 익숙한 거예요.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기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이 천연과 합성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천연 원료에서 추출할 때 함께 딸려 내오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하나 성분들이 다 규명되진 않았지만 그런 물질들이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과 흡수율이 합성보다는 훨씬 높아지는 이유가 된다. 근데 굳이 합성을 드시겠다고 하면, 저렴해서 드시겠다고 하면 드시라고 하시는 거죠. 대신 우리가 건강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 A랑 철분을 섭취할 때 종합 비타민에 합쳐져서 매일매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권장량 수준 안에서 섭취하시고 안전한 형태의 베타카로틴이 좋겠다. 그리고 철분은 처방하에 필요하신 분들만 철분제를 보충하는 게 좋고 음식 속에서 철분을 우리 몸에 넣는 것이 훨씬 흡수율과 이용률이 좋습니다. 칼슘도 그렇고 철분도 그렇고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영양소들이에요. 막 지금 졸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게 화면이 정지한 거예요? 조는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졸기만 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우리는 몰라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조기관이 어떠한 기준 하에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평가해 놓은 그 결과지를 우리가 보고 이 회사의 제품이 안전한지 아닌지,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서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 고르는 것이 내가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 비타민을 누가 먹어야 되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짚어주시면 돼요. 내가 만성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서 무슨 처방되는 약을 먹고 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몸에 있는 영양소들을 몸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요. 드럭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약의 섭취로 내 몸에서 결핍되어지는 영양소들이 생기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코엔자임 Q10이에요. 어떤 그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을 때 코엔자임 Q10이 우리 몸에서 결핍이 되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부작용처럼 나타나는. 그거에 대한 또 약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되어짐에 따라 우리 몸에는 소화액이나 위산, 이 기능이 떨어지고 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율이 그닥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음식을 소화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미 소화 분해되어져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보충을 받는다라고 하면 도움이 쉽겠죠. 그런 분들,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고른 영양 섭취가 안 되니까 드셔야 되고, 뭐 난임 비부, 여기 다 들어가는 거, 식욕부진, 편식, 불규칙 식사, 야근, 과로. 우리가 모두 5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다 필요한 게 바로 종합 비타민이다. 유산화에서 이런 세포 건강을 위해 세포 영양과 독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제품군이 있어요. 사실 전 제품을 다 먹으면 엄청 좋지만 우리가 딱 두 가지 간단하게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권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종합 비타민 그리고 뉴트리물과 단백질, 추가적으로 단백질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권해주시면 세포 영양과 독소 차단하거나 독소를 제거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가장 필수가 바로 이런 성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유산화에서는 종합 비타민과 뉴트리밀이 포함되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종합 비타민은 권하시지만 뉴트리밀을 다이어트에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식사 대용으로 이거를 권해주시면 사실 이 뉴트리밀만 먹고 몸이 활력이 생기셔서 유산화에 대한 신뢰도가 확 높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힘이 없었던 거죠. 근데 뉴트리밀을 먹으니까 힘이 나고 활력이 나고 그래서 어떤 영양에 대한 중요성이나 유산화 정말 좋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군 중 하나가 뉴트리밀이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멘트를 좀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제의 내 몸은 오늘의 내 몸과 결코 같지 않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노화되는 것도 있고 다시 젊은 세포가 태어나기도 하고 새로운 몸을 만들기 때문에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과 독소 배출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의 세포는 짧게는 2, 3일, 길게는 7년에서 10년, 뇌 세포는 80년을 주기로 재생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거의 재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이 일정 기간을 두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를 되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걸 들을 때 건강이 나쁜 거 말고 건강이 좋아진 상태로 바꿔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영양제를 섭취할 때 세포 재생 주기에 맞춰서 6개월에서 1년은 꾸준히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근데 그 중에 뇌나 심장, 또 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어날 때 만들어진 것이 평생 거의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손상이 되고 나서 복귀하는 것이 엄청 어려우니까 이들은 미리미리 좋을 때, 건강할 때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양 관리를 하는데 좋은 건강 보조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어제의 내 몸은 오늘의 내 몸과 같지 않다. 매일 바뀌고 있다. 건강한 세포로 바꿔줄 것이냐, 아픈 세포로 다시 바꿀 것이냐. 영양 보충제를 통해서 건강한 세포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다 이해되셨죠? 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김현 리더님은 없고 또 다른 네. 분 다 없으세요? 네. 그러면 궁금한 이 내용 말고 외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